안녕하세요. 메모리TV의 저는 생킴입니다. 오늘은 다이어트 식단과 식단을 준비하는 과정, 식단을 어떤 식으로 계획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병원에서 다이어트 때문에 오신 분들하고 처음에 상담을 하면 다이어트에 대해서 음식을 먹는 거를 줄이는 거를 먼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먹고 있는 것들에서 뭔가를 줄이기 위한 작전을 세우기 위해서 병원에 좀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약을 먹고 일단 음식을 좀 줄여보겠다, 그런 계획들을 갖고 계신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다이어트 식단을 좀 짜보겠다라고 하면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뭘 먹을 거냐, 내가 규칙적으로 식사를 함에 있어서 어떤 음식을 정해놓고 먹을 건지, 뭘 먹을 건지를 정해놓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먹고 있는 거에서 뭘 안 먹겠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먹을 것들을 먼저 정해놓고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려면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일단 먼저 계산을 좀 하셔야 되고, 그리고 뭘 먹을지 작전을 잘 짜셔야 돼요. 저희가 보통 다이어트 할 때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을 늘리고 지방도 좀 줄여주고, 대표적으로 먹어야 될 거를 따지자면 단백질 식품군이겠죠. 그래서 단백질 식품군은 다들 아시겠지만 고기류하고 뭐 생선이라든지 해산물, 식물성 단백질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밥이나 콩이나 이런 데도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고요. 두부라든지 그런 이제 식물성 식품을 가공한 식품에도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단백질 식품을 식단으로 짜려고 할 때 제일 환자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게 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먹을 거냐, 하루에 보통 자기 킬로그램당 1g 정도 단백질을 권장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워낙 많이 나와 있어서 관심 있으시면 알고 계실 텐데, 기본적으로 60kg 성인이 하루에 먹어야 되는 단백질 양은 한 60g 정도? 그 정도가 제일 기본적으로 권장되는 양이고, 우리가 다이어트를 해서 예를 들어서 저단백, 저탄수화물, 뭐 고단백 식사를 하겠다라고 하면 단백질 양을 좀 더 늘려주는 것도 권장을 하거든요. 식사 양을 좀 많이 줄일 때는 7, 80g, 뭐 90g 이렇게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게 되면 좋은 점들이 많죠. 이제 배도 부르고, 저탄수화물로 인해서 보통 그러니까 음식을 적게 먹음으로 인해서 몸에서 근육을 소모하게 되는데, 근육 속 단백질을 꺼내서 쓰는 거를 좀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단백질 높이는 식사를 하는데요. 양이 문제죠. 양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60g이면 계란 흰자로 대략 10개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10개를 먹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탄수화물이나 기타 밥을 먹고 밥 먹으면서 두부도 먹고 반찬을 먹게 되면 반찬 속에도 단백질이 일부 들어있기 때문에 양이 좀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끼에 순수 단백질 식품들, 뭐 닭가슴살이나 아니면 뭐 고기류나 혹은 뭐 아까 말했던 그런 단백질 식품군으로 최소 한 15g 정도, 10g에서 15g 그 정도를 보충을 해준다라고 계획을 세우면 그 정도를 보충해주고, 나머지는 이제 탄수화물이라든지 다른 식품군에서 들어오는 단백질로도 좀 채워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한번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한 끼에 예를 들어서 60g을 먹겠다 그러면 한 끼에 한 20g씩 두세 번에 나눠서 혹은 서너 번에 나눠서 하루에 식사를 하겠다라고 하면 20g 정도가 되려면 실제로 한 끼에 얼마만큼 들어올 건지를 한번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식단을 좀 짜보기로 하면 일단 다이어트 할 때 아침은 꼭 먹기를 권장드리고요. 점심은 좀 가볍게 드시고, 오후에 이제 위장이 비는 시간이 되면 간단한 단백질 식품군으로 간식을 먹고, 저녁은 가볍게 단백질 식사를 한다, 이렇게 계획을 짜는데요. 아침은 가급적이면 균형 있게 드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닭가슴살 군의 제품군들이 이렇게 개별 포장을 해서 식품 구성표가 나오는데요. 그 성분 구성에 보면 이제 단백질이 몇 g이 들어있는지가 써 있습니다. 그냥 내가 정육점에서 고기를 사서 먹게 되면
몇 그램을 먹는지 재서 먹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 포장 자체가 뭐 그램 단위로 포장이 돼 있고 이 한 팩에 몇 그램이 들어있다 이렇게 이제 표기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필요한 단백질량을 이제 계산해서 먹기가 좀 편하죠.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아침 식사를 구성할 때 단백질의 양을 좀 계산해서 집어 넣어 놓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한식 식사를 곁들여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밥이 들어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미나 잡곡밥을 드시면 좋겠고, 혹은 그런 여건이 안 되면 뭐 백반을 드시더라도 복합 탄수화물로서 여러 가지 영양소가 풍분히 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에는 가볍게 이제 밥과 닭가슴살 제품들을 적절히 사용해서 식단을 구성하고, 혹은 뭐 계란, 멸치 뭐 이런 것들을 반찬으로 해서 식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글쎄요, 점심은 이제 직장에서 드시는 분들도 많을 테고 점심 식사 때는 양만 좀 조절을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단백질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면 단백질 식품이 간단하게 나온 것들, 혹은 뭐 요즘 편의점에서 파는 계란이라든지 단백질 바 형태로 나와 있는 제품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기본적인 세팅을 해 놓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손 닿는 곳에 그런 제품들이 있고, 그러면 뭐 점심 식사하기 전에 그런 것들을 일정 양을 챙겨서 먹고 이제 식사를 하게 되면 양을 좀 조절하기도 더 쉽고, 그냥 단백질 식품이 들어가면 좀 배가 좀 부르기 때문에, 배가 부르다기보다는 식욕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양 조절하는 게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배가 고픈 상태에서 밥을 먹는 것보다는 약간 식욕이 떨어진 상태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 좀 더 여유가 있잖아요. 그리고 한 오후 한 서너 시, 4, 5시 요 정도 되면 이제 점심 먹은 게 다 비워지면서 배가 다시 고프죠. 그래서 그럴 때도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그런 간식류, 단백질 식품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준비해 두셨다가 같이 이제 중간중간에 입이 심심하거나 혹은 허기지거나 그럴 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너무 복잡하게 접근하지 말고, 우리가 결국 다이어트 할 때 많이 먹어야 되는 거, 내가 좀 많이 먹어야 되는 거는 단백질하고, 좀 여유가 된다면 이제 야채들이겠죠. 그래서 비타민, 미네랄, 물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오면 얘네들이 이제 신체 기능을 많이 좀 항진시켜 줄 수 있고, 에너지 대사도 좋게 만들어 줄 수 있고, 지방이 타는데도 여러 가지, 우리가 뭐 몸에서 다이어트 할 때 적게 먹으면 공짜로 살이 빠지는 게 아니고 지방을 태워서 내보내는 것도 다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람 몸이 일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나는 음식은 적게 먹을 거니까, 그러면 이제 일을 하는데 필요한 성분들은 좀 충분히 먹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게 이제 단백질이나 비타민이나 미네랄이나 물 같은 성분들은 많이 먹으면 좋아요. 그래서 성분들을 표현하면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냥 고기 먹고 뭐 단백질 식품군 먹으면서 필요하면 내가 야채나 과일을 조금 싸서 먹으면 좋겠지만, 그런 게 좀 여의치 않다면 제품으로 나오는 비타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충해 주는 것도 방법이고요. 이제 약재로 나오는 종합 비타민이나 이런 보조제들을 필요한 거냐, 이런 것들이 뭐 먹었을 때 나의 어떤 정말로 암이 덜 생긴다든지 어떤 그런 극적인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고 아직 결정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목적보다는 지금 당장 내 몸에서 어떤 대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를 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음식량을 조절할 때 그런 미량 원소들이 부족해지는 현상을 좀 막아주겠다, 이런 개념으로서 말 그대로 부족할 때 보충해 준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보조제라는 거, 보충제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부족할 때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부족하지 않은데 그거를 계속 약으로 채워주는 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좋지 않은 작용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당장 내가 부족한 부분들은 좀 채워주겠다, 이런 개념으로 단백질 식품도 충분히 섭취하시고, 집에 영양제 보조제가 있다면 필요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영양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평상시에 늘 깔아놓고 먹는 스타일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조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아서 늘 깔아놓고 먹는다기보다는 식사량이나 생활 패턴에 따라서 부족하다고 생각이 될 때는 조금씩 보충하면서 이렇게 좀 유동성 있게 결정해서 가는 편이고요. 그리고
단백질의 양 또한 다이어트를 하면서 우리가 식단의 그 규모를 얼마나 줄이냐에 따라서 양도 좀 늘려서 먹을 수도 있고, 혹은 뭐 내가 오늘 헬스장 가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굉장히 세게 해서 몸이 막 아플 정도로 세게 했다, 이럴 때는 근육의 어떤 단백질 요구량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평소보다도 좀 더 많이 먹겠다. 오늘은 나는 운동도 별로 하지 않았고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 정도 수준이었다, 근데 다이어트 하느라고 먹는 양을 줄였다, 이럴 때는 아까 말한 대로 하루 권장량 정도 수준에서 단백질을 맞춰주면 되겠고요. 일상적으로 권장량이 얼마고 내가 신체 활동을 강하게 했을 때 혹은 다이어트를 심하게 했을 때 필요한 수준이 얼마다 라는 거를 대략적인 선을 정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백질 식품군을 고를 때도 뒤에 성분표를 잘 봐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제 다이어트를 성공을 하려면 성분표를 봐버릇하는 습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집에 어떤 천연식품을 사서 먹지 않는 다음에는 가공식품들은 전부 다 뒤에 성분표가 붙어 있거든요. 거기에 당류라든지 설탕 함량이나 얘가 사실 감자가 들어갔냐, 고구마가 들어갔냐, 뭐 야채가 들어갔냐, 그거는 얼마나 들어간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해당 들어간 식품군보다는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이 가공된 식품 안에 어느 정도 양이 들어가 있는지를 일단 기본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글쎄요, 우리가 원치 않는 식품 첨가물이 너무 많이 들어있다라고 하면 좋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 부분까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그런 닭가슴살 제품들을 보면 닭가슴살이 메인 이제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 거기에 소량의 이제 조미료들이 들어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가끔 이제 탄수화물이나 성분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야채라든지 뭐 과일 성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기도 하거든요. 그럼 거기서 실제 성분표에서 표기되어 있는 거를 잘 참고하셔서 그 음식 성분표에서 중요한 거는요, 나트륨 양하고 그러니까 소금 양,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말했던 단백질의 양이 얼마나 들어있는가, 그리고 당류라 그래서 이제 단순 당분, 설탕 같은 얘네들이 얼마나 들어있는가, 그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지방의 양이나 당연히 그런 것들도 따져봐야 되겠죠. 기타 등등은 크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단백질 식품군을 구성할 때 단백질이 메인이고 탄수화물은 되게 조금 들어있는 경우가 있고요. 단백질이 메인인데 당류도 상당히 들어있는 식품군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그래서 에너지를 좀 내고 기운을 좀, 예를 들어서 운동하기 전에 기운을 내게 하려고 이걸 먹는다, 혹은 근육을 좀 키우는 목적에서 하겠다, 이럴 때는 당분도 필요할 수는 있거든요. 저희가 단백질 보충제 같은 거를 사서 먹을 때도 이 사람의 볼륨 자체를 좀 키우는 목적으로 쓰는 단백질 보충제인지 아니면 정말 단백질만 보충해 주기 위해서 쓰는 제품인지에 따라서 안에 들어있는 당분하고, 그러니까 탄수화물하고 단백질의 비중이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고 탄수화물 함량은 한 5g 이하, 그러니까 적게 들어있는 식품들을 주로 드시고, 기능성 단백질 식품을 드시는데 거기에 당류가 많이 들어있는 제품을 다이어트에서 드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달달한 게 드시고 싶으면 좋은 식품으로, 맛있고 좋은 식품으로 드시지 굳이 그런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거를 찾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다이어트 식단은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고요. 그냥 초보분들이 다이어트 시작할 때 어떤 기준으로 식단을 짜는 게 좋을지에 대한 간단한 얘기를 해봤고요. 기본적으로 내가 먹을 식단을 미리 좀 준비하자, 그리고 많이 먹어야 되는 애들을 뭘로 먹을 건지를 좀 정하고 양을 정해서 좀 시작을 해보자 정도의 내용을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메모리TV의 샘킴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이어트를 할 때 운동을 집에서 간단히 혼자 할 수 있는, 요즘 홈트레이닝이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그런 홈트레이닝의 어떤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